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음, 약간 특별편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정부실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 뉴스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정부실 리포트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화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으로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쌓인 거 보이시죠, 원고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아, 조국 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소가 들어갔습니다. 12월 31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특수부죠. 특수부에서 맡고 있던 그 총 11개 혐의에 대한 기소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지금부터 한 사흘 전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2개의 기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2개의 재판이 있는 상태고, 그 혐의는 총 12개, 12개의 위법 사실에 대한 이제 혐의로 기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사시라든지 이런 방송을 나가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상에서도 뭐 가끔씩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그 조국 씨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조국의 잘못이 뭐냐? 조국이 뭔 잘못을 했냐? 조국이 무슨 죄냐?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조국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이제 언론에도 제대로 된 어떤 혐의들이 상세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과거 사건의 사례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 기사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적시해가지고 조국의 잘못은 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언론 기사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타인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기사의 그냥 상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제 12월 31일 날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조국 씨를 이제 11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제 그 혐의나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검찰의 기소장이고요. 이 기소장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검찰이 상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증인들을 조사하고 증거들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된 사실이고요.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장을 이제 조국 씨의 변호인 측에서 하나하나 혐의에 대해서 이 증거나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게 되면, 법정에서 자기들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 판사가 보기에 얘 죄 있네, 이렇게 돼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보통 이 뭐 지금 기소된 혐의가 총 11개인데 제가 쭉 읽어드리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들입니다. 한 건이면 초범이고 하니까 웬만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11건이나 되다 보니까 경합해서 하게 되면 실형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사실은. 이 모든 혐의 내용이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왜냐면 뇌물을 11번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죠? 벌금을 11개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실형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아니면 이거 합해가지고 이제 중형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도 실형이고요. 그런 어떤 법률 용어, 고소나 뭐 고소장, 그다음에 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그 판단 보기 특집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진행자가 아무래도 학부를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학 좋다는 게 뭡니까? 그런 데나 써먹는 거죠. 뭐. 아무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2020년 1월 19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건 이제 그 신동아에 보시면 이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그래서 조국 공소장 전문 대회부라는 이제 기사고, 이 내용을 쭉 이제 들어보시면 단순히 검찰의 상상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증인들이 와서, 관련 참고인들의 증인들이 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통화 내용이나 문자, 뭐 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이 보통 이 공소장 기소를 할 때 이제 공소장을 검찰이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그것도 중범죄예요. 그리고 검사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절제해서 확인된 것만 적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건 일단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죠. 하지만 증거의 바탕이 된 주장이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외에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시면 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셔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전에 했던 팟캐스트 거대한 장기판에 조국 사건이 한창일 때 8월달 9월달에 저희가 했던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면 얘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용이나 증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겪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새끼는 저렇게 할 것 같다. 저건 왜 저렇게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위조를 했겠구나라고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조 방법은 뻔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 대학 교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제가 그 대학원 연구원 시절에 뭐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들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못 받거든요. 그때 제가 써먹었던 방법도 여기 위조에 동원이 된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빤하다 수법은.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쭉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읽어 내려갈 텐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덧붙일 겁니다. 근데 양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이제 기사 소개할 때 한 4페이지 되는 기사라도 이제 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읽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소장이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쭉 읽어 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이 방송을 한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 3편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20분에서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조국 공소장 전문 대회부라는 제목이고요. 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입니다. 예전에 이제 반부패 수사 2부는 이제 특수부였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중수부에 해당되는 부서였습니다. 중수부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해당되는 부서고, 중수부는 이제 대검에 있었던 게 대검 중수부였죠. 그 한국판 FBI라고 불렸던 게 대검 중앙수사부였습니다. 그 지난 11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2019년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한 지 126일 만에 이뤄진 일이고요.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었죠. 조 전 장관 동생 조범동 씨는 1월 20일, 정경심 교수는 이제 1월 22일, 그리고 조국 씨의 첫 재판은 1월 29일에 시작이 됩니다. 정식 재판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 공판 준비기일 빼고요. 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법정에서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제 이 기소 직후에 자기들도 공소장을 확보했을 테니까 쭉 읽어보고 이제 억지 기소다, 그리고 다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 전 장관의 이제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물모 의혹도 이제 지금부터 한 사흘 전에, 그러니까 이제 1월 한 15일께인가 16일께쯤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원래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소할 때는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주거지를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가 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기소장, 확정된 이제 그 공문인, 법정 공문인 공소장을 바탕으로 해서 조국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건 딸은 아니고요. 아들 건입니다. 아들 건. 아들 건이 지금 몇 건 돼요? 한 4건인가 되는데. 총 5건이군요. 아들 건이. 아들 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이제 아들의 학사 및 입학 사정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그냥 학사 입학 사정 업무 방해가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건 뭐 읽어드리면 알 거고. 하여튼 죄명은 되게 큰 죄명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저기 입시 부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학사 및 입학 사정 업무 방해 혐의 큰 1번하고 작은 1번.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수료증 총장 명의 상장 위조 혐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 아들 이건 이제 조국 씨 관련 기소장입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여기에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씨가.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은 별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특집의 내용은 조국 씨의 재판에서 조국 씨가 걸려 있는 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들, 딸 건이 쭉 나오는 건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1월부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경북 영주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아들이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1부터 4기까지의 수료증과 1기에서 4기까지의 수료증과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상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아들에게 허위로 발급했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는 관련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3기 수료증과 아예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하지 않은 4기 수료증까지 만들었고 수료증 옆에는 총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 교수가 가지고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을 고의로 흐릿하게 날이댔다고 공소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수료증, 상장 말고 수료증이요. 상장, 총장 명의 상장은 또 별도로 총장 직인을 찍어서 받은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위조였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건 별도고 이 수료증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총장, 왜냐하면 3기하고 4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료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수료증을 이제 종이를 구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기다 총장 직인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직인, 그러니까 이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을 찍었는데 선명하게 찍으면 이게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라고 이제 인이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흐릿하게 찍습니다. 흐릿하게 찍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약간 힘을 덜 주고 약간 띄워서 찍는 동양대학교 뭐 요까지만 보이게 살짝 찍는 방식이 있고 일부러 인주도 이제 작게 묻혀가지고 또 하나 방식은 이제 일단 찍은 다음에 살짝 비틉니다. 도장을. 그러면 이 전체 글자가 약간 뭉개지면서 흐리게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아들과 공모해 2013년 3월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 2학년 담임 교사가 그 나이스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항이냐면 이렇게 수료증을 받았다는 거, 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스에는 뭐라고 기재가 됐냐면 성실히 수료했다는 내용과 함께 26시간 봉사활동 내용과 1기에서 4기 수료증 그리고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에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을 개임하면서 아들이 교양학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 31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도록 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정경심 교수는 수차례에 걸쳐서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양식의 허위 문서를 발급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이제 1기에서 2기는 그 활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을. 근데 3, 4기는 아예 3기는 관련 강좌가 개설이 안 됐고 4기는 아예 프로그램이 폐강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내미는 1기부터 4기까지 다 봉사활동 했다는 걸로 지금 나이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 거죠. 이거는 허위죠, 명백하게. 일단 이거 하나 혐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서울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 혐의. 한때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됐거든요. 야,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게 뭐냐 도대체. 저게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필요했는지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인턴십을 하기도 전에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논란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는 아들의 무단 결석 방지용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확인을 한 거죠,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국 씨의 아들이 이제 SAT, 미국 대학의 이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해외 대학 진학 등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 결석 처리를 막기 위해,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무단 결석이 며칠 이상 되면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학교 제출용 허위 증명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인 이제 조국 씨가 직접 아들이 인턴 활동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에게 아들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을 부탁해서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그 무렵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한양외교 3학년 담임에게 아들이 내일부터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서 아들이 2013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19일은 이제 여름 방학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일 동안 결석 처리가 안 되도록 허위 증명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렇게 한번 써먹었고요. 이건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지 워싱턴대 오픈북 부정시험 혐의. 이건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두 차례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 업무 방해를 하더라도 한국 형법에 의해서 이거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 조 전 장관 부부는 시험 전날 아들의 시험 소식을 듣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이 온라인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폰 문자 메시지인 이제 아이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면 각각 분담해서 나눠가지고 푼 뒤에 답을 전송해 제출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 이제 12월 5일 시험에서도 오늘 시험 보니 대기하고 있어 달라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고,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그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 문제를 찍어가지고 이메일로도 좀 보내봐라 라고 지시하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고 이렇게 확대해봤자 이게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면 눈이 치면서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 과목에서 결과적으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를 한 거죠. 부정시험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아들의 오픈북 대리시험을 칠 즈음인 2016년 11월 17일 날, 왜냐면 이 대리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 11월 1일 날 있었고 12월 5일 날 있었거든요. 그 사이인 11월 17일 날 트윗에 이화여대 모 교수가 최순실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과제문을 대신 써였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경악한다 라고 이제 써서 썼다는 거죠. 이게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혐의도 또 있고요. 또 네 번째,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그 대학원 진학 서류 허위 발급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소장에 적시된 바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인턴 자리가 없다고 거부당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실제로 인턴을 하려고 했는데 인턴 자리가 없다고 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공익인권센터, 왜냐면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여기 근무하던 시절 직접 선발했던 사무국장 A씨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뽑았던, 본인의 은혜를 받았던 그 교직원한테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자리가 없어가지고 TO가 없어서 인턴십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야 그냥 허위로 발급해주라, 자기가 뽑아줬던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인 정 교수도 아들에게 그 A씨한테 증명서 발급을 재차 확인해 보라고 체근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둘 다 이 증명서 발급을 허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이건 아마 검찰이 이제 A씨도 조사했고 인권법센터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씨는 그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2013년 7월 15일자의 제목을 인턴십 활동 증명서로 바꾸고 소속과 주소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 등을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A씨가 검찰에 와서 증언을 해준 건데 이제 A씨의 범죄 행위는 입증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 이건 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소장에도 조국 씨가 A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무국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그냥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내용만 바꿔가지고 전달해 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 사무국장이니까 활동하려면 이 활동 내용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인턴을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했겠죠. 근데 안 했는 걸 알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 줬으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무국장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검찰이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니는 몰랐다고 할게. 우리가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줄게. 그럼 니는 빼줄게. 대신 사실대로 다 얘기해. 이래가지고 아마 증언을 받아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A씨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여부를 몰랐다. 그러고 한글로 착각해서 한글로 생각하고 그냥 만들어줬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증언을 해준 A씨는 빠져나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관련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최강욱, 당시 이제 변호사였고요. 이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최 비서관에게, 최강욱 씨에게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문서 정리 등 업무 보조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활동 확인서 파일을 보냈고, 최강욱 씨가 이걸 내용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자기 도장을 찍어서 지도 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허위 문서 만들 때는 뭐 추천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강욱 씨가 이 문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나 조국 씨가 만들어 가지고 보내서 야, 이 문서에 도장 좀 찍어줘. 야, 한번 찍어주라. 애들 그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건데. 이래서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일단 검찰의 주장은 그렇고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본 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강욱 씨 주장은 자기는 이제 인턴 활동하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관련 법무법인 직원들을 조사한 바 본 적이 없다, 아들내미를, 조국 씨 아들내미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턴 안 하는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강욱 변호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어떤 친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찍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뭐 윤리적으로, 근데 이거 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들통나니까 자기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좀 최강욱 씨조차도.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나 다 비난받아야 돼 마땅한 일입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즈음, 2018년 10월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 충북대 로스쿨에 가려고 했나봐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그러니까 국내 로스쿨 가보려고 여기 집적거리고 저기 집적거리다가 안 되니까 뭐 해외 나간다고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무튼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할 즈음인 2018년 10월 최비서관 명의의 활동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 작성했다고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최강욱 씨한테 받은 그 확인서는 2017년 10월 달에 받은 겁니다. 이때는 최강욱 씨가 변호사였고 청와대 비서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년 뒤에 그 조국 씨 아들내미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봉사활동, 이 이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받으려고 하자니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최강욱 씨가 저기 사정 비서관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아들내미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기본헌법에도 걸리고 이러니까 1년 전에 받았던 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조국 씨가 직접. 그래서 이제 위조 방식은 뭐냐, 그 문서를 새로 만들고 똑같은 양식으로, 어차피 이 양식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똑같은 양식으로 문서를 새로 만들고 최강욱 씨의 인장 부분만 캡처, 도장 이게 스캔한 다음에 이 도장만 캡처해가지고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이미 날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최강욱 비서관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휘하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 그러니까 인장 도장만 잘라 캡처해가지고 잘라서 붙여가지고 마치 이제 원본인 것처럼 만드는 방식, 이게 이제 정영심 씨가 표창장에도 썼던 방식이고요. 이 아들내미 최강욱 씨 관련한 이제 인턴 증명서에, 이 조국 씨 아들의 인턴 증명서에는 조국 씨가 직접 이걸 캡처해서 붙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 그림 파일일 텐데 그렇게 해서 하면 티가 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안 납니다. 티가. 어떻게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냐면요. 일단 이런 서류들은 원래 이메일로 제출하게 됩니다. 원래 대학원 입학 서류는 대부분 요즘 이메일로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아 한글 파일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인턴 증명서 원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글 파일에다가 요 잘라낸 도장 부분을 그림 붙이기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제출하면 티가 나잖아요. 도장을 잘라 붙인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잘라 붙어 있는 한글 파일 전체를 PDF로 만듭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 버리면 PDF로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 마치 도장이 원래부터 찍혀있던 문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거를 칼라 프린트로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한번 더 해요. 다시 한번 스캔을 해가지고 다시 PDF로 만들게 되면 영락 없이 원본처럼 보입니다. 그게 기술이거든요. 위조 기술. 나는 그걸 왜 알고 있을까요? 의문은 깊어만 갑니다. 아무튼 그 외에 이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 장학금 수령액을 부풀리고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이 로스쿨이나 기타 여타 대학원 진학에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있고요. 검찰은 이제 2017년 11월 아들의 연대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 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 온라인 이게 열리고 그 지원란에 이제 첨부서를 클릭해가지고 업로드하면 이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뜨는 방식, 뭐 그런 건데 원래 그런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첨부 파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접수된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아들이 지원 서류 경력란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멍청해가지고 얘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연대대학원 입학 원서 서류 접수하는데 그 경력란에 이제 이런 뭐 어디 인터넷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스캔해서 붙여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들내미가 이걸 제출을 쓰지도 않았고 제출도 못한 겁니다. 빠뜨린 거죠. 근데 추가로 하려고 했더니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닫히거든요. 그 이후 조 전 장관 부부는 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허위 경력이 포함된 입학 원서와 확인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온라인 원서 양식을 다시 내려받아가지고 원서를 새로 쓴 거죠. 새로 써가지고 이 원서와 확인서를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연대 입학 사정 담당관인가 뭐 또는 뭐 어떤 교수한테 뭐 하여튼 그 교학관과 이쪽으로 보냈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구술 심사를 치르고 구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대에서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협조를 해줬다. 이 위법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연대를 수사하려고 들어갔거든요. 압수수색을 하려고. 근데 입학 관련 서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새끼들은 개새끼들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서류도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자기들이 공범이니까 이런 편법에 이게 이제 11개 혐의 중에 이제 4분의 1 같습니다. 4분의 1. 조국 아들 건. 조국 아들 관련된 건으로만 이제 1부가 끝났고요. 자,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2부 녹음해가지고 바로 2부 올리겠습니다. 2부는 이제 딸에 관련된 조국 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